안녕하세요. 철학자가 추천하는 이달의 철학책이라는 제목으로 참여하게 된 오상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공자의 정치사상이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숭실대, 강원대 등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인문학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업 인문그룹 청포도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인생학교를 총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양철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대한민국 유일의 철학도서관이자 중천 김충렬 선생님을 기리는 이곳에서 촬영을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초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책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영상 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영상 왜 보고 계세요? 이게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일방적일 수 있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 앞에 계시다는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한 마음으로 스스로 답변해 보시면서 강의를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제가 하는 거의 모든 강의에서 이 질문을 처음에 던집니다. 인문학 강의를 들으러 온 학생들, 철학 강의를 들으러 온 학부모님들, 교사나 교장 선생님들 이런 분들에게 기회가 되면 꼭 이 질문부터 던집니다. 선생님께서는 혹은 어머님께서는 혹은 너는 이 수업 왜 듣니? 라고 질문을 하죠. 왜 듣죠?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죠?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왜 그 질문부터 시작을 할까요? 앞서 제가 살짝 소개해드렸지만 저는 현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인생학교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도 제가 만들고 강사님들도 제가 섭외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진로교육도 아니고 인성교육도 아니고 인생교육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두 글자만을 가지고 1박 2일 동안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데요. 그런 교육기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이 철학도서관이 전국에 여기밖에 없는 것처럼 제가 운영하는 청소년 인생학교도 전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주도 제 기억에 상지여중, 섬강중, 원주여고 학생들이 와서 참여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이 학생들이 오면 가장 처음에 하는 주제 강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수업을 듣고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은 왜 이곳에 왔어요? 혹은 여러분들은 왜 인문학 수업을 듣고 있어요? 라는 질문을 말이죠. 다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번 방학에 모처럼 여행을 떠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휴가 일정을 맞춰보니까 맥시멈 5일이에요. 5일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때마침 여행을 가려고 적금을 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만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돈도 있고 시간도 있어요. 자,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뭘 정해야 될까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여러 답변들이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이 어디 갈지를 정한답니다. 목적지를 정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뭐 타고 갈지를 정한답니다. 목적지가 나오면 뭐 타고 갈지를 정하는 거겠죠. 이제 가끔 우스갯소리로 누구랑 갈지를 정한답니다. 가족 중에도 굳이 같이 안 갈 가족이 있는 모양이죠. 개인사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여쭤보진 않았는데 대부분의 이 질문의 답변은 처음에 무엇으로 귀결이 되느냐? 어디에 갈지입니다. 어디에 갈지가 나와야 뭐 타고 갈지가 정해지겠죠. 앤드류 양이라는 사람이 쓴 보통 사람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18년도에 출간이 되었고 우리나라에는 2019년도에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 책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대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유도 모르면서 성취에 내몰린 젊은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요. 그러다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무기력에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도 모르면서 성취에 내몰린 젊은이들 그들이 나중에는 무기력에 빠진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면요. 이유도 모른다. 이 말은 왜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왜 해? 이거 때문에 하지. 오케이. 그거 왜 해?
이거 때문에 하지. 오케이. 그럼 그거 왜 해? 이거 때문에 하지. 왜 해를 묻는 건 궁극적으로 네가 어딘가를 향하고 있어? 목적지를 묻는 거죠. 원인과 결과를 묻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지를 상정해야만 왜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성취에 내몰린 젊은이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열심히 하려고는 해요. 열심히 살려고는 해요. 무언가에 쫓기듯이 성과를 내려고는 해요.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산다는 살아가는 방식이고 방편이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how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유를 모른다. 이건 why의 영역이고요. 뒤에 성취에 내몰린 젊은이 이건 how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앤드류 양이 지적한 건 뭐냐면요. 요즘 대학생들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열심히는 한다. why는 묻지 않고 how에만 매몰된다. 그랬더니 나중에 무기력에 빠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의 저자 앤드류 양은 지난 미국 대선에 출마했었는데 경선에서 아깝게 본인의 뜻한 바를 이루지 못했는데요. 여하간 미국에서 꽤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2018년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이런 이야기를 인용해서 자기 책에 쓰고 있다는 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매우 놀라운 지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비단 대학생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매주 만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이야기이고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아이를 키우는 40대, 50대, 30대 부모들의 입장이기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왜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데 열심히는 한다. 근데 나중에 내가 지금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곳은 많습니다.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인터넷 강의, EBS 강의, 문제집 이 모든 것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를 가르쳐 주는 곳은 없습니다. 왜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건 스스로 찾아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곳은 이제 철학 도서관이니까요. 철학은 그걸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왜 공부를 하지? 나는 왜 이 길을 선택했지? 철학적인 사유를 학습할 기회가 없는 우리의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열심히는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 길이 맞나? 라고 하는 의심에 빠지게 되고 무기력에 빠진다. 그런 거죠. 제가 학생들에게 두 가지 예시를 드는데요.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의 콘서트 티켓을 얻었어요. 공짜로. 그런데 VIP 티켓이에요. 그러니까 공연장 맨 앞에서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볼 수 있는 거죠. VVIP 티켓이라서 끝나고 그 연예인들하고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에게 갈래 물어보면 다 간다 그러죠. 여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도 여쭤보면 대부분 간다고 할 겁니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한다면. 실제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봤었던 건데요. 학생들에게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니? 뉴진스라고 하는 그룹을 좋아한대요. 그래? 뉴진스 콘서트 티켓을 내가 주면 갈래? 간다고 합니다. 확실히 갈래? 물어보니까 확실히 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타고 갈래? 물어봤더니 그 남학생은 강원도 화천에 살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자기는 버스를 타고 간대요. 아, 그래? 근데 버스 회사가 파업을 했어. 그럼 뭐 타고 갈래? 그때 엄마 차 타고 간대요. 엄마 이민 갔어. 뭐 타고 갈래? 나 아빠 차 타고 간대요. 놀라운 건 엄마 이민 갔어 라고 답했을 때 아이가 통상적으로는 선생님 우리 엄마가 우리를 두고 이민을 갈 리가 없는데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이는 우리 엄마의 안부는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갈 사람은 간 거고 이제. 아빠 차 탄다. 아빠 이민 갔어. 그래요? 아빠도 같이 갔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랑 같이 해외여행 갔다니까. 아, 그래요? 아, 여하간 그럼 어떻게 할래? 했더니 그럼 자기는 자전거를 타고 춘천까지 가서 ITX를 탄대요. 아주 철저한 계획이 서 있죠. 아, 그래? ITX 안 돼. 코레일도 파업했어. 열차 안 다녀. 아, 그래요? 그럼 저는 자전거 타고 갈래요. 자전거 타고 한 이틀, 3일이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 자전거 뒷바퀴 빵꾸 났어. 뒷바퀴 빵꾸 났어요? 자기는 그럼 걸어서 간대요. 그래? 너 오른쪽 다리 삐어가지고 다리를 절고 있어. 괜찮겠어? 근데 그 학생이 저에게 씩 웃더니 묻습니다. 확실히 자기가 좋아하는 그룹 뉴진스를 볼 수 있는 게 맞냐 묻더라고요. 그래, 맞아. 그럼 자기는 이렇게 기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간다고 저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핵심은 뭡니까? 왜 가야 하는지, 내가 설정한 목적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가는지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이런 예시를 드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강의실에서 만나서 몸무게를 잽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제가 1kg 감량할 때마다 현금으로 100만 원씩 주겠다 하면 여러분들 몸무게 줄까요? 안 줄까요? 하면 다 준다고 합니다. 배하고 등이 붙는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일주일 뒤에 올 자기의 목적지, 일주일 뒤라고 하는 그 시간, 공간에 대한 그 목적지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는 무조건 몸무게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근데 몸은 힘들어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강원도 화천에서 서울까지 걸어가는 그 학생의 표정을 보면 당연히 몸은 힘들겠죠. 그런데 아마 웃고 있을 겁니다. 즐거울 겁니다. 왜요? 일주일 뒤에 내가 맞이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볼 수 있다는 확신, 그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불안해서 열심히는 하지만 즐겁지 않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동화를 보면 제가 올해 초에 다시 읽어봤는데요. 앨리스가 누군가를 쫓아서 굴도 들어가고 여기저기를 헤매다가 길을 잃어요. 동굴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납니다. 앨리스가 고양이에게 물어요. 야,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 고양이가 네가 어디로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앨리스가 그럼 별로 상관이 없어. 이렇게 답해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럼 아무 데로나 가. 목적지가 없으면 아무 데로나 가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게 되는 거죠. 저는 2023년 6월 23일에 디지털 싱글 앨범을 냈습니다. 제목은 낭만의 이불킥인데요. 요즘엔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저작권료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 노래에 가사를 썼는데 그 가사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괜찮아, 좀 못해도 좋아. 실패가 후회보다 낫잖아. 열심히 말고 제발 즐겁게 살아. 누구나 열심히 사니까. 이렇게 가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학생들에게도 강의 중에 얘기합니다. 얘들아 열심히 살지 마. 대한민국 사람들은 열심히 산다는 것, 열심히 산다는 것은 열심히 산다는 이유만으로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입니까? 방향입니까? 질문을 하면 다들 하나같이 방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린 자꾸 속도에 매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열심히 살지 마. 차라리 즐겁게 살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 일을 했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목적지를 고민해 본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시험 기간이 돼서 엄마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우리는 왜 공부해야 되지? 갑자기 시험 기간에. 이러면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그거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일단 시험 공부부터 해. 다음에 그 얘기는 해보자. 이래야 되나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여러분 이 강의 왜 듣고 있습니까? 이 영상 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인문학 수업을 듣습니까? 제가 학생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거 왜 들어? 인문학 수업 들으면 입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 그럼 왜 입시에 도움이 돼야 되지? 좋은 대학 가려고요.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좋은 회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회사 왜 가야 되지? 그러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왜 돈 많이 벌어야 되지? 그러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왜 결혼도 해야 되지? 그럼 이제 아이가 이제 이쯤 되면 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좀 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고 어떤 학생들은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 그럼 죽어요? 그러면 태어났는데 제가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 그 왜라고 하는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인과론적 사유를 믿는데요. 인과론적 사유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그냥 튀어나오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럼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앞에 어떤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 원인의 결과로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반대로 오늘 이렇게 촬영한 것은 미래의 어떤 상황의 원인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상황, 사건들은 실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과거의 어떤 상황들 때문에 야기된 결론일 것이고 미래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할 원인이 될 거라는 거죠. 세상은 원인과 결과, 또 그 결과는 또 하나의 원인이 돼서 또 다른 결과를 낳고 그 결과는 또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수업을 들으면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되고 그러면 좋은 회사를 갈 수 있고 그럼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끊임없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뭐냐 이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목적한 바가 무엇이냐를 묻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서 내가 오늘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는 인과론의 세상에서 더 이상 뒤에 결과가 없고 그것만으로도 궁극적인 목적지가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를 묻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그 자체로 선택될 뿐 결코 다른 것 때문에 선택되는 일이 없는 것을 단적으로 완전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행복이 이렇게 단적으로 완전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행복을 언제나 그 자체 때문에 선택하지 결코 다른 것 때문에 선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해 가느냐? 행복을 향해 간다는 겁니다. 행복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속된 말로 우리가 하는 모든 짓거리에 궁극적인 목적지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 왜 들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 강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나의 행복을 위함이야. 이걸 알고 보시는 분과 모르고 보시는 분은 큰 차이가 있겠죠. 아침부터 회사에 가야 되는 가장이 내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고 저녁 때 돌아와야 되는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여정이지만 그 여정이 궁극적으로 나와 우리 가족들의 행복을 위한 일이야 라고 하는 걸 알고 출근하는 가장과 그냥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서 어쩔 수 없이 생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처럼 회사를 가는 사람, 당연히 그 두 사람의 하루는 다를 겁니다.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학교는 가야 되지만 이왕 가는 김에 열심히 해봐야 되겠지.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내가 오늘 하는 공부는 내가 오늘 학교에 갔다 오는 것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니까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학교를 가는 친구와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는 분명 같은 학교를 가지만 같은 하루는 아닐 겁니다. 그렇겠죠? 왜 사세요? 왜 사나요? 라고 하는 물음에 답할 수 없다면 살아가는 게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건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남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맞춰갖고 꾸역꾸역 살아내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살아가는 것과 사라지는 것. 그런데 먼 훗날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지난 삶을 되돌아봤을 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삶이 남아있을 겁니다. 사라지는 사람은 사라지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것도 제 노래 낭만의 이불킥 가사에 넣었습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만난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할 이 책입니다. Start with Why. 일단 제목부터 뭔가 강렬하지 않습니까? 시작은 Why로부터 해야 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강의 중에 맨날 떠들고 있는 내용이랑 똑같아서 제가 우연히 집어들고 읽게 되었습니다. 이건 사이먼 시넥에 지은 책이고요. 부제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입니다. 이게 2009년에 나왔고 2025년 얼마 전인데요. 6월 달에 15주년 특별 개정판이 출간이 됐습니다.
여하간 이 책의 저자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드리면요. 시넥은 1973년도에 영국에서 태어났는데요. 유대인 어머니를 두고 있고요. 어린 시절에 런던, 홍콩 등지에서 살다가 나중에 미국에 정착을 했습니다. 대학에서는 문화인류학을 공부했는데요. 나중에는 법학도 공부했다고 합니다. 여간 이분은 학계의 자리를 잡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동기부여 연설가 이렇게 포지셔닝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테드라고 하는 강연에서 매우 유명세를 얻게 된 분인데 여하간 이 책의 핵심은 이 책 초반에 들어가며 부분에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18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설득이 아니라 의지를 불어넣어 행동을 끌어낸다. 의지로 충만한 사람은 행동에 자발적인 동기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성과 보상에 휘둘리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의 구절구절을 자세히 소개해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게 오늘의 제 역할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화면으로 이 그림을 보고 계실 텐데요. 이건 사이먼 시넥이 본인 책에서 골든 서클이라는 제목으로 그려놓은 도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 3개가 있습니다. 가운데로부터 밖으로 확장되는 건데 가장 핵심 부에 있는 원 안에는 why라고 쓰여져 있죠.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거기서 바깥 원으로 가면 how, 어떻게가 되고요. 또 밖으로 나가면 what, 무엇을 이렇게 확장되는 형태의 원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동양 철학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니까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랑 비슷하죠. 나로부터 너와 우리와 세계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논리를 이 표로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출발은 왜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돼? 이런 형태로 나아간다는 거죠. 자, 일단 하나씩 볼 텐데요. 왜 이 일을 하고 있지를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있는 건지 명확한 신념이 있는 건지 그것부터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제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내용 똑같죠? 왜 해야 되는지를 알면 어떻게든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좀 더 전략적인 걸 구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해야 되는 걸 알았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목적에 알맞는 행동 원칙들을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그렇게 정했어요. 그럼 이제 그 정해진 행동에 따라서 대의를 실천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제 뭐 할 건데 이렇게요. 사실은 이 책이 내용은 장황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풀고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 모든 일의 시작은 이거 왜 해야 돼? 라고 하는 물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제가 이 책에서 꼽은 3가지의 구절을 소개해드리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절은 72쪽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은 무엇이 아니라 왜에 이끌려 구매를 결정한다. 애플은 견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분야를 넘나드는 놀라운 유동성을 보여줄 수 있었다. 애플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바로 왜 때문이다. 애플은 눈에 보이는 제품으로 신념을 드러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엇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왜 사야 돼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구매를 할 때. 애플은 Y에서 시작했고 예시를 들자면 삼성은 What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내가 왜 이걸 사야 돼? 혹은 내가 왜 아이폰을 만들어야 돼? 혹은 내가 왜 아이튠즈를 만들어야 돼? 내가 왜 애플 생태계를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왜에서 시작을 했다면 삼성은 무엇을 만들 거야? 스마트폰을 만들 거야? 무엇에 매몰되면 경쟁 기업들 간의 품질 경쟁, 가격 경쟁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무엇이 더 중요했으니까. 내가 만든 이 핸드폰이 중요했으니까. 다른 핸드폰들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플은 애초에 시작이 이걸 왜 만들어야 돼? 이런 게 왜 필요해? 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Y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F를 쓰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왜 이걸 써야 돼 동의된 사람들은 아이폰이 5, 6, 13, 14 넘어갈수록 다른 걸로 안 가고 그냥 아이폰을 쓴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마 이 애플과 삼성의 비교는 찾아보시면 여기저기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참고로 애플을 쓰고요. 지금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우리 삼성 이재용 사장의 따님도 아이폰을 썼던 걸로 밝혀져서 놀라움을 줬었죠. 여하간 그랬습니다. 두 번째 구절은요. 물론 품질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 일은 중요하다. Y가 아무리 뚜렷하다고 해도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별로라서 What? 무엇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모든 일은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기능적으로 가장 탁월한 상품을 만들 필요는 없다.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꽤 좋은 상품 정도면 된다. 이게 재미있는 구절인데요. 기능적으로 이 what, 무엇을 아주 탁월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꽤 그냥 좋은 상품 정도면 괜찮아 라는 거죠. 더 낫다, 가장 탁월하다, 이건 비교 개념이다. 애초에 사람들에게 Y를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상품 비교로 타사를 앞지른다고 해도 어떤 가치를 줄 수 없을 것이다. 요거는 80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먼 시넥의 관점은 뭐냐면 더 낫다, 탁월하다, 이건 이미 what의 영역이에요. 물건의 영역이라는 거죠. 이것보다 이게 더 좋아, 이것보다 이게 더 좋아. 근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삼성보다 애플이 더 좋아서, 애플보다 삼성이 더 좋아서 물건의 개념으로 비교 우위에서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브랜드를 선택하는 이유는 사실은 내가 왜 이걸 선택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했을 때 이미 구매 의사는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차원이 다른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건 경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신념 경쟁인 거죠. 확고한 믿음과 신념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입장에 큰 차이를 두고 있다는 거죠. 고객들에게 이걸 왜 사야 되는지를 인정시키는 것, 이해시키는 것과 이 물건을 사야 됩니다를 이해시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애초에 사람들은 물건 때문에 이걸 고른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브랜드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그 브랜드의 품질이 조금 저하돼도 그 브랜드를 충성심을 가지고 계속 애용하게 됩니다. 그 충성심은 변치 않기 때문이죠. 세 번째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107쪽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모든 일은 명확함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사람들은 Y를 보고 결정한다고 했다. 그런데 자신조차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른다면 누가 그 이유를 알겠는가? 저도 고민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고민해 봐야 하고, 교사는 나는 왜 가르치는 일을 선택했지를 고민해야 하고, 기업가는 나는 왜 이 사업을 시작했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강의로 먹고 사는 저는 나는 왜 이런 이야기를 강의로 만들어서 하고 있지? 그리고 지금 촬영하시는 촬영 기사님들이 계신데 이분들도 나는 왜 촬영이라고 하는 분야, 영상이라고 하는 분야를 선택했지? 그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나 스스로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도 설명할 수 없다면 앞서 앤드류 양의 이야기처럼 무언가에 쫓기듯이 허둥지둥대며 열심히는 하려고 하지만 나중에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중천 철학도서관의 이 책을 소개하는 코너들을 몇 개를 봤는데요. 앞에 하셨던 선배님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교양 있게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오늘 너무 쌍스럽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영상을 만드는 중천 철학도서관에게도 힘이 되고요. 저에게도 힘이 됩니다. 쌍방이 아니어서 아쉽지만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댓글로 당신의 Y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철학 공부를 하고 있는지, 나는 왜 철학 관련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Y를 서로 묻고 물으면서 공유한다면 그것도 꽤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제 유튜브 채널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제가 댓글로 달아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먼 시넥의 테드 강연, 이게 한글로 번역된 게 있습니다. 요거 링크도 댓글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상윤이었습니다.